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덧 영어를 가르친 지 한 10년 정도가 돼가는데 최근에 역대급인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의 유레카를 외치고 싶을 정도로 영어로는 유리카 모멘트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이거다 싶은 확실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막 공부는 하기 싫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상 딱 고정해주세요. 이건 불과 며칠 전 얘긴데 저희 남편이 Korean American이라서 한국어랑 영어 둘 다 능통하게 하는 바이링구얼이거든요. 근데 대뜸 몇 주 전부터 자기는 일본어를 마스터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영어 강사였다 보니까 저한테 언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아? 내가 뭐부터 하면 좋을까? 넷플릭스에 일본 작품 되게 많은데 뭐 영화를 먼저 볼까? 드라마를 볼까? 쉐도잉을 해볼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처음 결심하신 분들도 분명 이렇게들 많이 접근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쉐도잉 진짜 반대예요. 특히나 기초 단계에서는 절대 금지라고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기초 단계에서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또 내가 이해도 잘 못하는데 그걸 어거지로 반복해서 따라하는 게 뭔 그리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단호하게 쉐도잉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그럼 어떡하라는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도 모르게 그럴 바엔 그냥 다나카를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거다. 아하 모멘트가 딱 왔었어요.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일본어를 잠깐 공부한 적이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단어나 문법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문법을 조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내가 상황에 적절하게 알맞는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마치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다 구비돼 있는데 레시피가 없어서 요리를 전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워낙 한국에서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어를 정말 빡세게 가르쳐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기초교육으로도 기본적인 재료는 다 갖추고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여행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 걸까요? 그쵸? 갖고 계신 그 재료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초적인 단계에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억양, 속도, 어휘, 슬랭이 가득한 영화나 드라마를 바로 본다? 그건 진짜 요리 초보자가 미슐랭 레시피 따라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터무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놓고 보면 저도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진짜 남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들리는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나카 영상이나 아니면 테라스 하우스처럼 회화 중심인 걸 보면 꽤나 들려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영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웃지 마세요. 피식쇼부터 보세요. 제가 원래 피식대학 알고는 있는데 잘 보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무슨 이유인지 자꾸 제 피드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하나를 보니까 두 개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세 개를 보게 되고 줄줄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 분들 영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한 분씩 분석을 해볼게요. 용주님은 진짜 거의 완벽해요. 매너리즘이나 어휘나 표현이나 아니면 순발력이나 재치나 이런 게 거의 완벽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저는 잘은 모르는데 혹시 살다 오셨나 싶을 정도로 진짜 영어 잘하세요. 근데 사실 저 더 놀라운 건요. 민수님. 여러분도 민수님한테 주목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영어 초보자들한테는 뭐 디카프리오 영어 또는 스칼렛 요한슨 영어 하물며 뭐 영어를 잘하는 요즘 아이돌들 많죠. 뭐 블랙핑크 제니, 로제의 영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민수님이에요. 꼭 그 단계를 거쳐야만 우리는 원어민급 회화로 갈 수가 있어요. 민수님은 솔직히 막 문법이 완벽하거나 발음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듣기에 막 원어민급의 회화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전달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넘치세요.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쌓아온 그런 기초적인 영어 재료로는
원어민 회화를 바로 알아듣는 데는 살짝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듣기 평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아, 요즘은 안 하나? 어쨌든 그것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트이고 어휘력이나 문법이 조금 쌓이기 전까지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미드로 욕심내지 마시고 진짜 피식쇼부터 팝시다. 제가 피식쇼 보면서 공부하라고 했다고 진짜 멍 때리면서 정주행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 영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 영어를 재밌고 흥미롭게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는 단계의 좋은 훈련이라는 것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냥 계속 틀어놓으세요. 우리 운전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출퇴근하거나 요리하거나 설거지하거나 그런 시간들에 그냥 계속 틀어놓으세요. 왜냐면 피식쇼는 재밌잖아요. 계속 틀어놔도 질리진 않잖아요. 일단 틀어놓고 대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그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건 나 좀 외우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은 핸드폰 노트에다가 필기하셔도 좋고 따로 노트 정리를 하셔도 좋고 어쨌든 편하신 어딘가에 적어 놓으세요. 그럼 적어 놓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표현들이 문법적으로 완벽한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쓰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 이런 순발력과 재치와 뉘앙스를 파악하셔서 그런 표현들을 익히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스윙스님 나오는 편이 있었는데 거기서 민수님이 용주님이랑 스윙스님이 닮았다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거기서 용주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cut it ou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cut it out 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누군가가 나를 놀릴 때 그만해 라는 의미로 cut it out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때 바로 적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cut it out, cut it out, cut it out 이렇게요. 그리고 또 민수님이 진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You kidding me? 이게 있어요. 이게 그 밑에 바로 한국어 자막으로 장난해? 이렇게 뜨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 장난해? 야 뭐야? 라고 할 때는 You kidding me? 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다시 적고 외우시면 돼요. You kidding me? You kidding me? 또는요, DPR 라이브가 나오는 편이 있었는데 제가 DPR 라이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편을 봤는데 거기서 이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막으로는 여기 세팅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라고 나와요. 근데 이하님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I love your setup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국어로는 세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그걸 setup 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셋업을 적어놓고 외우면 좋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 마음에 든다. 야, 너 이거 좋다. 라고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I love your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구나. I love your hair. I love your shoes. I love your style.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I love your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캐치하신다면 적고 또 외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간단하고 단순한 표현들이 진짜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표현을 여러분 실생활로 가져와야 돼요. 내 일상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유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입 밖으로 뱉을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아까 표현들을 빌리자면 cut it out. You kidding me? 이런 식으로 입 밖으로 내뱉어 보는 게 제일 좋지만 좀 쑥스럽다 아니면 그럴 만한 자리가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라도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이 표현들을 사용할 만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해도 내 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라는 거예요. 속으로 cut it out 또는 속으로 You kidding me? 이것만 하시더라도 배운 표현들이 쉽게 증발해버리지 않고요. 내 기억력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공부법이 진짜 좋은 이유는요. 피식쇼에는 사실 막 그렇게 어려운 단어나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방금 예시만 봐도 You kidding me? Cut it out 이런 식으로 3-4글자 안에서 다 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기초적인 것들로 영어 회화에서 제일 중요한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간단한 재료들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탁을 차릴 수 있는 기술을 피식쇼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은요. 영어를 잘하는 게스트가 나올수록 영어를 훨씬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호스트분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걸로 알려진 게스트가 나온 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피식쇼로 평생 영어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몇 개월을 피식쇼만 봐라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 맘먹고 영어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인 공부법을 따라가시는 게 맞기도 해요. 근데요,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귀 좀 트이고 싶은데, 입 좀 트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시작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럼 진짜 영어 공부를 재미있고 신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해서 요즘 다나카 영상을 주구장창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좋아하는 영상들, 재밌다는 영상들은 반복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요.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일상에서 일본어를 한두 마디씩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나카가 하는 말 중에 와닿거나 들리는 문장을 흡수해서 일상에서 내뱉는 연습을 벌써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귀가 트인다는 신호고요. 이게 바로 입이 트이고 있다는 신호 되겠습니다. 일본어엔 다나카가 있다면 영어에는 피식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Until next time everybody. Bye!